자, 대한항공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어제 8%라는 이 양봉을 좀 지켜보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좀 기대감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3%라는 24,300원대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어요. 자, 전일 종가 대비 어떻습니까? 좀 내려오면서 지금 24,500원 부근에서 좀 팽팽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매물대 29.5% 꽤나 많은 물량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자, 시장에 지금 둘러싼 온통 거시경제에 대한 공포뿐입니다. 지금 국제유가 85달러를 돌파를 해죠. 지금 강달러 이 기조가 심화된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사이 이 고유가 항공주 역시 답이 없구나. 어제 반등은 페이크였다라는 패배감들이 빠르게 번지고 있을 겁니다. 자, 실제로 어제 상승에 뒤늦게 합류했던 물량들 지금 장 초반부터 손절 물량으로 내려오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투자자분들의 막연한 불안감들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오직 우리 시장 자금과 함께 구조적인 위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락은요, 고유가라는 이런 악재에 짓눌려서 추세가 붕괴되는 그런 현상들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어제 거대 자금들이 투입해 이런 하락 추세선을 박살낸 뒤에 메이저 세력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저항선을 뚫어내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물량을 걸러내기 위한 극소수의 이런 미끼 물량을 던져주면서 연출된 철저한 계산된 흐름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외부적인 이런 매크로 공포를 역이용해서 무려 1,300만 주 이런 밑바닥부터 쓸어내온 외인들 거대한 매집 설계와 함께 24,500원 이 저항벽 뒤에 숨겨진 숏스퀴즈의 흐름 이런 것들을 오늘 팩트를 통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자, 아래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이런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공포에만 반응할 게 아니라 이 음봉을 만들어낸 자금의 비율을 우리가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24,300원대까지 좀 억누른 표면적인 주체 외인들과 기관이었다. 어제 외인들과 기관 말도 안 되는 매수량을 보여줬습니다. 무려 110만 주 그리고 기관은 70만 주의 흐름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11시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12만 주, 3만 주라는 거예요. 양매도 지금 15만 주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어제 주가를 살짝 띄워놓고 다시 한번 이런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눌러주고 있어요. 자, 이런 흐름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토해내게 만드는 정말 악질적인 수법이라는 거죠. 자, 어제 대한항공 595만 주가 터졌습니다. 어제 유입된 매수량만 하더라도 무려 186만 주가 되고 있는데 오늘 나온 15만 주와 비교해 보십시오. 어제 투입된 메이저들의 자금 8.5% 불과한 극소량의 수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누적 순매수 어떻습니까? 외인들 누적 순매수 지금 1296만 주에 비하면 지금 1% 수준의 먼지 같은 물량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이 압도적인 비율, 불균형에 의미하는 바는 좀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하락 추세를 다시 돌려놔버렸습니다. 주포들 다음날 고작 8.5% 물량만으로 지금의 흐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시세 이탈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제 8%의 급등을 보고 흥분하면서 따라붙은 단기적인 추격 매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10%도 안 되는 그런 얄팍한 미끼를 던져주면서 손절 물량을 토해내게 만드는 세력들의 매물 소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지금 세력들 이토록 적은 물량만으로 차트를 통제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수급 구조 자체가 지금 주가 자체가 극도로 가볍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항공의 신용 잔고율이 1.03%밖에 안 냅니다. 자, 빛을 내면서 무리하게 들고 있는 악성 대기 물량 없다는 뜻입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지금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15만 주 이 정도로만 하더라도 시장을 공포로 흔들면서 최적의 흔들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밀한 흔들기 왜 하필 오늘이냐? 자, 오늘 24,400원 부근을 보세요. 이 자리 지금
초록색 21선, 61, 보라색 선, 단기선들까지 모두 수렴하는 공간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30.2%라는 엄청난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 아래 26.8%라는 매물대와 겹쳐져 있죠. 자,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2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한 달 넘게 이어진 이런 하락 구간에서 물려오는 매물들이 본전만 오면 던지겠다. 거르고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 이 스마트머니들이 이런 무거운 단기적인 물량, 이런 저항벽을요, 바보처럼 그냥 한 번에 돈으로 뚫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저항선 바로 밑에서 살짝 주가를 눌러주면서 단기 물량과 함께 악성 매물들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구간을 만든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이 바로 상승장 초입의 가장 교과서적인 기술적인 눌림목이라는 거죠. 자, 지금 이런 웅크린 시간을 가장 초조하게 바라보는 이들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358만 주에 달하는 누적 공매다. 이들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의 평균 단가 얼마입니까? 24,8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격 얼마라고요? 24,300원이에요. 지금 공매도 입장에서는 24,500원 이 저항벽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25,000원대 여기서 자리를 잡을 경우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숏스퀴즈가 직면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 고유가 뉴스 이렇게 평승하면서 어떻게든 이 저항선에 대한 돌파를 좀 막아보려고 이런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어때요? 외인들 지금 60일간 바닥에서 깔아둔 바로 이 1300만 주. 이 어마무시한 거대한 지지망을 뚫어내기 역부족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이 생기죠. 매크로 지표가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인들 왜 지난 2달간 바로 이 1300만 주를 이토록 무섭도록 매집을 끝냈냐? 자, 시장은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도 올라가면 정말 이제 항공주는 답이 없다, 죽는다라는 1차원적인 공식에만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외인들 이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에 탄생할 메가캐리어 이 본질적인 가치 이동을 간파했다는 거예요. 이제 합병이 완료가 되면 대한항공은 이제 외부 변수로만 뒤흔들리는 그런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여객 슬롯과 함께 화물 노선을 독점하면서 늘어난 이런 비용 운임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즉각 전가할 수 있는 가격 결정자로 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유가의 공포는 그저 외인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통째로 뺏어올 수 있는 훌륭한 이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2%의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24,300원대 여기서 손절하는 것이 얼마나 뼈가 아픈 자충수인지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뻔한 악재 프레임에 속아서 던진 물량들 1,300만 주 이 외인들의 입속으로 넣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누적 공매도 358만 주가 있는 이 공매도 세력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실 겁니까? 세력은 지금 저항선 바로 앞에서 이격을 좁혀가면서 차트에 붙은 이런 불순물들을 잔혹하게 씻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4,500원 이 돌파를 위한 에너지가 지금 응축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이런 흔들림 우리가 도망쳐야 될 공포가 아니라 이런 외인들 그러면서 거대한 설계에 동참하여 우리가 비중을 살려야 되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제 이 180만 주의 스마트머니가 들고 들어온 자리 오늘 고작 이 15만 주밖에 안 되는 미끼 물량으로 2%의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명백한 수급의 비례성을 우리는 저항선을 소화하는 기술적인 구조를 이미 알고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1분에 수백만 원씩 잔고가 이렇게 변동하는 실전 호가창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숫자로 증명된 이 외인들 1300만 주의 락인 그러면서 358만 주 이 공매도 세력들의 조급함 그리고 앞으로 대한항공이 메가커리어로서 행사할 가격의 결정력이라는 팩트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호가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오늘과 같은 공포에 굴복하면서 섣부르게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런 10%의 미끼 매도세가 멈추고 진짜 90%의 진짜 매수세가 앞으로 24,500원 이 저항벽을 뚫어버리고 그 찰나의 폭발점, 이 개인들의 감과 뉴스만으로 잡아낸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대한항공은 그저 대형주다 보니까 언젠가는 오르겠지, 이런 방관을 해서 우리가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수급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가면서 외인들 이 사수하는 매집 평단가 위에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적인 대응만이 여러분들의 기회를 크기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과 같은 이런 정밀한 눌림목을 이탈하고 내일 주가 25,000원대까지 돌파를 해가면서 숏스퀴즈가 터져가면서 우리가 뒤늦게 꼭지에서 추격하는 이런 우물범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을 이런 차가운 기준들이 필요하신 분들 움직이셔야 돼요. 자,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습니다. 010-2472-650 제 개인 번호로 대한 또는 구독이라고 문자만 남겨주시라는 거죠.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외인들의 잔여 미끼 물량 소화,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의 커버링 시점들까지, 그리고 24,500원 여기 저항성 돌파에 대한 정확한 트리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정확한 타점과 대응 가이드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 안 보내셔도 돼요. 다만 우리가 메이저 세력들 이 매물 소화 과정을 섣불리 물량을 내어주고 훗날 주가가 29,800원을 향해 거침없이 날아갈 때 우리가 억울하게 뛰어드는 최악의 내동매매만큼은 멈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적어도 우리가 철저하게 계산된 수급의 설계 앞에서 뻔한 매크로 뉴스에 속아 감정적인 손절로 대응하는 일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런 구조적인 리레이팅 시세를 끝까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만 위에 제 개인 번호로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시라는 거예요.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게 저도 어디까지나 채널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독 또는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대한항공 정말 갈 길이 정말 많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명분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그동안 다른 종목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드렸고 우리가 이탈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드렸는지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보면,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에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에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대한항공 하면 뭡니까? 지금 유가가 미친 듯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화 부담이 커져버리면서 전형적인 경기 민감주의 틀에 가둬놓고 우리 대한항공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아시아나 항공인수라는 세계 합병이 가져올 거대한 체질 개선, 정말 이해를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신다는 거죠. 최근 공시된 타법인 주식 취득과 대규모 시설 투자는요, 단순한 재무적인 비출이나 비용들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국가대표 이 메가캐리어를 군림하고 있는 확정적인 미래를 향한 투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단순한 이 매출의 규모만 볼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두 항공사의 합병이 완료가 되면 대한항공 이 중복 노선을 이제는 통폐합하면서 원가를 극단적으로 절감하는 동시에 어떻게 돼요? 화물과 여객 부문에서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이는요, 앞으로 기업의 본질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외부 변수에 수동적으로 타격을 받는 위치였다면 이제는 고유가, 고환율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적인 비용, 운임 인상이라는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압도적인 협상 카드를 걸머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앞으로 대한항공의 영업이익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질적인 체급 변화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아침 지금 15만 주라는 이 비중 조절과 매크로 뉴스로 형성된 하락에 동요해가지고 지금 대한항공의 본질적인 가치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항공 단순하게 여객 운송업을 넘어서 글로벌 물류와 여객 네트워크를 장악한 거대 플랫폼으로 앞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초입에 들어왔다. 시장은 아직 독점적인 지위를 주가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외인들 악재 뉴스를 방패 삼아서 60일 동안 무려 1,300만 주 엄청난 물량을 담아들였어요. 단순히 우리가 유가 폭등의 프레임에 속아서 본질적인 합병 시너지의 장세가 앞으로 펼쳐질 이런 거대한 시세의 과실을 온전하게 독식하실 분들, 이런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 문자 남겨놓으시고 하나 말씀드리면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